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명지 토지개발 아카데미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런 것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이제 왔습니다. 토지도 투자를 하는데 좋은 종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의 약점은 잘못 산 토지는 할아버지 때 산 토지가 손자 때까지도 안 팔린다는 그 황금성에 있어서의 약점입니다. 만약에 토지에 투자를 했는데 황금성이 있는 토지에 투자를 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투자라는 얘기는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땅을 산다는 얘기인데 장사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장사의 기본 원칙. 장사의 기본 원칙. 잘 팔려야 아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땅을 사는 목적이 뭐 나무를 심거나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사는 목적이 팔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매로 나온 토지를 가서 땅을 답사를 해서 이렇게 가서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것부터 봅니다. 뭘 보냐면은 이 땅을 내가 샀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이 나면은 그때 사는 겁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싼지 싼지는 안 따집니다. 항상 투자의 목적은 팔기 위해서 사기 때문에 팔 수 있을 때 사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제 소개부터 먼저 하자면은 저는 대학을 건축과를 졸업을 했고 사실 제 한양주택에 입사를 해서 중동에서도 한 6, 7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회사를 차려서 개인주택을 지어주는 걸 한 20여 년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발행위 허가, 형질 변경, 농지 전용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IMF를 맞이해요. 어렵게 되면서 제가 그때 경매를 배우게끔 됩니다. 사실 그 경매를 처음에 입문을 할 때 제가 배우고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저보다 조금 아까 강의하신 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제가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내다가 제가 사실 저는 이 경매라는 걸 잘 모르고 땅과 건축만 알고 있다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매의 권리 분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개발과 건축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지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이 경매 강의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건축과 토지 개발을 같이 포함해서 강의하게끔 됐습니다. 저는 항상 땅을 볼 때에 뭐부터 본다? 팔 수 있게끔 본다. 즉 이 얘기는 경매를 통해서 저보다 한 20년 이상의 경매 경력이 있는 김남인 교수님은 싸게 사는 방법을 강의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은 싸게 산 것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경매를 잘 모르고 경매 학원을 제가 IMF 때 경매 학원을 제가 만들었고 경매 학원을 쭉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경매를 모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매에 유명하신 분을 강사로 모셔다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날고긴다 하는 이 경매 고수들이 처음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과 공동 투자를 해서 돈도 벌고 뭐 다 하다가 10명이면 9명이 5년에서 7년 내내 거의 다 감옥서 갑니다. 저는 그 사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처음에 그렇게 돈 잘 벌고 했는데 왜 저렇게 가느냐. 제가 느낀 게 뭘 느꼈냐면 이 법정상권, 유치권 이런 모든 법률을 다 아시는 이 경매 전문가들은 100억짜리를 30억까지 떨어져서 사는 것은 성공합니다. 100억짜리를 30억 주고 샀는데 샀으면 팔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동투자로 모집을 해서 샀다가 한 2년 안에 못 팔면은 그 이자에 넘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 공동투자한 수강생한테 다 고소당해서 같이 다 넘어간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다?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느낀 거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팔 수 없을 때는 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그 여러 명을 보고 가슴에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강의를 할까 하다가 파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파는 방법을 가르치고 파는 방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뀌게끔 됐고 그때부터 저는 부동산을 파는 방법만 연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을 파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기 전에 파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한다. 팔 자신이 있을 때 사야 된다. 이게 아주 제가 부동산 투자에 아주 저는 이걸 반드시 명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파는 방법입니다. 제가 겪은 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매에 물건이 나왔는데 시내에는 20%씩 떨어지니까 한 번 떨어지면 80%, 두 번 떨어지면 64%, 세 번 떨어지면 51%입니다. 그런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한 번 떨어지면 30%, 두 번 떨어지면 49%입니다. 49%까지 떨어진 공주의 한 구석에 주택과 땅이 경매로 나와서 제가 한번 답사를 가봤습니다. 다 봤더니 옛날 집이긴 하지만은 아주 정갈하고 좋고 집도 깨끗해. 옛날 집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시기에 이렇게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는 불편할지 몰라도 집 자체는 동네는 다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를 물어봤더니 하도 시골이라서 아침에는 버스가 출근 때 3번, 통학 때, 퇴근 때 3번, 낮에 한 번인가 2번 들어온대요. 자, 그러면 제가 49%까지 떨어진 그 집을 낙찰을 받아서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팔아요? 못 팔아요? 힘들 것 같아요.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사가지고 49%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니까 제가 해보니까 49%까지 떨어진 것을 제가 55% 정도 했으니까 단독공찰이야. 왜? 지금처럼 안 팔 거다, 팔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안 사는 겁니다. 55%에 떨어진 거를 제가 공인중개사한테 다 얘기했어요. 75% 가격에 날 팔아서 날 주고 나머지는 당신 가져라 하고 던져봤더니 10건이면 9건은 3개월 안에 팔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즉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격이 그 땅에 내가 산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말고 내가 500이든지 600이든지 남는다 그러면 어떤다? 팔고 빠진다 이럽니다. 그 정도만 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부동산 가격을 따지지 말고 내가 노력한 마진만 몇백만 원만 챙길 수 있다 그러면 얼른 던져주고 어떤다? 빠져나와서 다른 걸 또 투자할 걸 찾으면 수익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약점이 이제 뭐냐면은 시내에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는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95%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시골 변두리에 있는 것은 감정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한다?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만 믿지 말고 반드시 이런 것을 입찰에 들어갈 때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얼마쯤 돼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가 75%에서 80% 정도 선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실거래 가격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500이든지 600이든지 생길 수 있는 가격이다 하면은 입찰에 들어가서 던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첫 번째 파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 파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천을 가장 많이 하고 제 수강생들에게 거의 이런 물건을 저는 골라줍니다. 어떤 물건이냐면은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잠깐 저기 나가는 사이에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나 등을 밀어가지고 제 손가락이 저 어떻게 한다? 문에 끼어서 잘라졌다고 가정합시다. 잘라진 그 손가락을 이분이 얼른 주워가지고 여러분에게 경매로 내놨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신경질 나서 던져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걸 주워가지고 나를 찾아오더라고. 너 손가락 없지? 너 이거 살래? 저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그러면 내 맘대로 가격을 정해, 파는 사람 마음대로 정해. 즉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제가 엿본 경우로는 다시 말하면 대중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는데 반드시 그 사람은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그 물건을 고르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에서 공개 강의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교수님 그거 보고 알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백이에요? 아니 가수토지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알백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백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실전 사례를 들어보면은 알백이 아닌데 당신이 알백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실전 사례를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했더니 그 수강생들이 그럼 실전 사례 한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그래갖고 얘기했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 한번 할게요. 그게 알백인가? 진짜로 남는 건가?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 이렇게 이 경매 과정을 한 6개월 과정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 과정 강의를 200만 원을 지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갔더니 경매 과정을 5만 원은 받고 하고 있고 둘이 들어오면 8만 원이고 셋이 들어오면 9만 원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200만 원을 받고 경매 강의를 한다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싼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500이라도 내놓는다. 서울에는 지금 이 특별히 이런 강의하는 걸 1,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딱 한 10명만 놓고 강의해 줍니다. 그리고 돈 못 벌게끔 하면 수련할 때까지 돈 못 벌면 제가 가봤더니 500만 원 돈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500만 원 받은 거죠. 그럼 저는 얼마 받아요 지금? 20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받을 때 500만 원 내줘도 500만 원 받는 건데 나는 처음부터 200만 원 받는 거면 거기에 비하면 싼 거야 비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200만이라고 놀랄 필요는 없고 거부감 가질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이 수강생 하려고 하지 않고 딱 20명만 모집합니다. 그 대신 20명이 6개월 안에 반드시 하나씩 낙찰을 받아서 투자금의 10배 이상 뽑게끔 하고 만약에 그게 낙찰을 못 받았다고 할 때는 제가 낙찰을 받을 까지 재수강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부산에 이걸 듣고 어떤 여자분이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교수님, 저는 꼭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수료 전까지 꼭 하나 낙찰 받아서 돈 벌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30대 중반이야. 그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하는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돈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자기만 필요해, 나도 필요해. 나만 필요해, 사장님도 필요해. 다 필요하죠. 그런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꼭 필요하니까 어쩐다? 해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돈이 꼭 필요한 이 원인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바로 하나 찍어줄게.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저의 남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필요하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지금 그 공무원 되려고 공무원 시험하고 임용 대기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 얘기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 뭔데? 저는 애가 셋이에요 그러더라고. 애가 셋이나 돼? 아우 야 그럼 돈 많이 들어가겠다. 알았다 내가 하나 찍어주마. 해갖고 내가 바로 찍어줬어요. 근데 사실은 다 찍어주고 나중에 봤더니 셋이 아니라 하나 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냥 급하니까 빨리 찍어서 돈을 벌려는 마음에 나한테 애가 셋이에요 했는데 그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경매물 걸 딱 권리분석을 하다 보니까 경상남도 남해 시내 가운데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 둘하고 딸이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셋이고 막내가 아들이더라고. 그렇게 5명에다가 부인이 살아계시다 보니까 6명이 6분의 1씩 지분으로 어떻게 한다? 상속을 돼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딸이 빚을 져가지고 그의 6분의 1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2번 떨어져서 어떤다? 49%까지 떨어진 거를 그거를 50%의 단독 공찰로 받았어요.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날 보고 내가 이제 그걸 골라줘갖고 사라 그랬더니 권리 분석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 내가 사라니까 알았어요. 그냥 산 거야. 그러고 나서 낙찰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잔금 내고 와. 그랬더니 한 얼마 있다가 교수님 잔금 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잔금 냈어? 그럼 나하고 같이 현장 가자. 그리고 남해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그때가 6월 달인데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빵빵빵 두들겼더니 어떤 여자가 이 마당에서 머리를 감다가 누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머리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물은 뚝뚝 떨어지면서 문을 대문을 열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건물과 땅을 6분의 1을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과 얘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60대 중반쯤 되셨어요, 연세가. 나 이렇게 보더니 그러세요? 제가 그 경매당한 당사자인데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장사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있는 집 다 털어먹고 여기로 들어왔는데 여기 내 지분이 있는 것도 다 같이 다 한 겁니다. 사실 다 날리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엄마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제가 일로 들어왔는데 엄마가 80 중반이 돼갖고 마침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우리 엄마 간호도 할 겸 갈 데도 없어서 여기에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으셨다고 뭐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게 대문에서 여자하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대문 열고 나와서 우리가 차 세우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30대 중반의 그 여자애는 내가 이렇게 얼굴을 봤더니 눈물에 이슬이 맺혔어. 눈에. 돈을 좀 몇백만 원을 또 벌어보려고 했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도 알았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는 걸 보니까 속이 터져 안 터져? 속이 터지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슬이 맺히면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한다? 처리해 주마. 여기 우리 시간표에 보시면은 제가 쓴 교재가 있는데 교재 제목이 여기에 보게끔 되면 이것이 소송경매다라고 있죠. 여기 있죠. 이 소송경매다가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다가 그 낙찰 받아줬던 걸 한 건데 제가 제일 먼저 그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만 믿고 기다릴게요. 해놓고 제가 법무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민법에 의해서 이것을 나는 6분의 1 지분권자로서 내의 지분을 어떤다? 분할을 해서 분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누구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판사님한테. 그러면 지분권자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판사님은 그 집의 6분의 1을 분할을 해서 우리 낙찰자한테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라달라고 판사님한테다가 6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잘라달라고 제가 판사님한테 요구했더니 판사님이 안방 가지래 건너방 가지래 아니면 대문 가지래 어디 가지래 어디 가지래 안방? 주방? 이렇게 민법에 자르기가 어려운 것은 다 팔아서 돈으로 어떻게 한다? 나눠 갖게끔 돼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내가 잘라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판사님이 안방 건너방 자를 수 없으니까 나머지 5명에게 6분의 1 지분권자가 다 팔아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것을 다 팔아서 나누게끔 경매로 진행시키겠다고 저 말고 다른 5명한테다가 판사님이 보냈죠.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유에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것을 우리 그 30대 중반 여자한테다 이걸 사라고 찍어줬냐면 큰아들이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큰아들이 3년 전에 남해에서 그 어머니와 같이 살고 계셨다가 3년 전에 진주의 혁신도시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는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다가 3년 전에 독립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 다 팔고 나면은 그 돈이 큰며느리한테도 가 안 가? 가죠? 그러면 돈만 가 시어머니도 가? 그러면 돈 받는 걸 환영을 해야 돼?
진짜 몇십 년 만에 겨우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3년 만에 시어머니 다시 오신대.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그러면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여자분은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얘기했어. 이걸 막을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6분의 1 낙찰 받은 사람에게 그 집은 사버리고 소송을 어떤다? 취하시키는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다. 그러니까 바로 통해서 나한테다가 연락이 와, 안 와? 얼마에 파시겠냐고. 가격을 그 사람이 정해야 돼, 내가 정해야 돼, 이제. 이게 알백이야? 다시 말하면 파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들이 안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샀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이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팔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세상 일이 자기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해가 됐는데. 아니,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몇 년 전에 목포에서 그러니까 일남 4년가가 그 지분을 갖고 있고 여자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경매로 나왔었어요. 나와서 딱 보니까 그 노인네 혼자 살고 있고 자식들도 많고 자식들도 돈 좀 있어 보이길래 이거 샀어. 이것도 한번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러면은 합의를 하겠구나 하고 그것도 우리 수강생 보고 사라 그래 갖고 어떻게 한다? 낙찰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눠 갖자 그랬죠. 그것도 53%인가에 낙찰 받은 겁니다. 소송을 했더니 합의하자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재판정에 나와 갖고 저도 다 팔아 갖고 나누는 걸 원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판사님 그럼 알았다. 경매로 다 내놓겠다 해갖고 결정됐거든요.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그 아무리 노인네 계신데 그거 다 팔아서 나눠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모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아주 이참에 잘 됐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권리 분석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물론 그것은 1년이 넘어 걸렸고 다 팔아서 한꺼번에 팔으니까 우리는 51%인가를 했는데 72%인가 팔렸거든요. 근데 그 마진 우리는 51%에 맞던 것을 72%에 팔았으니까 20%의 마진을 가졌는데 다 낙찰받아서 소송에서 다시 팔리기까지가 1년 한 2개월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전자처럼 운이 좋을 때는 3, 4개월 만에 얼른 내 이익 보고 빠지고 잘못됐다고 할 때는 1년 2개월이 걸려도 마진 어느 정도는 챙긴다. 그러니까 한 3, 4개월 안에 챙길 수 있느냐? 정말로 내 맘대로 안 돼도 한 1년 2개월 걸리더라도 마진을 챙길 수 있겠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권리 분석으로는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합의하는지 안 하는지 계모인지 이거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는. 저는 또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친어머니가 계신데도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더니 그 재판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님, 이제 조종실에 간 겁니다. 제가 사실 어머니가 그렇게 계신데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또 나한테다가 도와주십시오. 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80이고 80.8인가 9대 갖고 자기가 앞만 봐도 오래 살으셔야 한 3년에서 4, 5년이고 아니면 이제 요양병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도로 살 돈은 없으니까 그거 다 살 돈은 없으니까 그냥 치료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를 드리는데 그 조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에 가는 도래일로 빠른 날짜 그때까지는 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알아서 가져가고 나는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합의하는 것이 그런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내가 이 물건을 추천을 할 때는 뭘 보냐면은 협상할 마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못한다? 경제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마른 수건 아무리 짜봐야 물이 나오나. 그러면 짜느라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권리분석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협상으로서 끝내려고 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쯤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천을 하지 않고 그거 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두 번째 땅 파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판다.